오랜만에 왔더니 잘못 돌렸습니다. 왼쪽 걸 눌렀는데 오른쪽 걸 눌렀네. 네, 법사위관사 유상범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그 갖는 엄중함에 대해서 참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탄핵은 본인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조자령 헝칼 쓰듯이 망나니 칼 휘두르듯이 아무 때나 휘두른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탄핵 정치는 민주당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의 기관이면 언제든지 탄핵을 해서 그 정부의 기능, 국정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하나의 공포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도 보면 다수당이 극단적인 정쟁, 또 양극화된 정치의 상황에서 보여주는 연섬 독재의 모습이 저희 나라에서는 탄핵 정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 탄핵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검사 탄핵 중에 대장동, 백현동 수사검사인 강백신, 엄희준 검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 그리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수사검사인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이 발의가 됐고 그 4명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이미 탄핵 관련 청문회가 2번 진행이 됐고 강백신, 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은 12월 11일 법사위에 다시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상영 검사에 대한 탄핵은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미 사실상 그 회유 의혹 자체가 법원에서도 주장이 됐으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회유 의혹 주장이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그것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장시호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미 이것과 관련돼서는 서울구치소에 현장 검증까지 해서 현장 검증 과정에서 탄핵 사유에 기재된 날짜에 장시호가 그 김영철 검사실에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 2년 뒤에 있었던 김영철 검사 장시호의 어떤 카톡 내용을 빌미로 해서 또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서울검사장 4차장 반부패 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은 결국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탄핵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탄핵을 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경우에 그것은 검사의 기소 재량권입니다. 기소 재량에 의한 판단은 장부당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현재 민주당은 그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또는 위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탄핵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아마 민주당이 내세우는 두 가지 사유는 이거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서 부재 수사를 했다. 그것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했다. 현재 직접 찾아가서 조사했는데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해서 황제 조사를 했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핸드폰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대장동 사건부터 백현동 또 성남 FC 사건 그리고 법카 사건까지 많은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혜영 씨의 핸드폰, 이재명 대표의 핸드폰이 압수수색 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도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건, 그 관련된 모든 사건은 부실수사입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사건 수사들은 전부 정치수사, 공작수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냐는 수사 진행과 관련된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이지, 이것을 이렇게까지 탄핵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황제 수사 부분도 대한민국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 부인을 직접 수사한 예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 또한 우리가 더 큰 그림으로 놓고 얘기한다면 검찰이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 탄핵 사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뭘 가지고 탄핵하는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돼서 들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특활비 등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감사원장 국정감사하는 날 분명히 별도의 시간을 갖고 특활비 사용 내역서를 모든 의원들이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을 하며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추가 자료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본인은 정보의 간섭을 하면서 국정의 제출한 모든 특활비 자료를 다 봤다고 얘기를 하고 영수증까지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청래 위원장만 정보의 간섭을 한 게 아닙니다. 저도 정보의 간섭을 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책으로 제출했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 영수증이나 또는 실제 시행된 자료는 그 장소에 하나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제공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요. 워낙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와 같이 특활비 영수증을 마치 다른 기관은 제공했다고 하는 뜻이 주장하면서 검찰, 감사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행 자료는 영수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그러니까 특활비의 사용이 부실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감에서 위증 의혹 부분인데, 아직까지 도대체 뭘 위증했는지 법사위 내에서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왜 감사원장 탄핵을 주장할까요? 감사원장 탄핵이 되면 바로 뒤이어서 직무대행을 하는 사람이 민주당 시절에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된 조은석, 김인혜 감사위원들입니다. 조은석, 김인혜 감사위원은 저희 정부가 바뀌고 나서 지속적으로 감사원장과 반대되는 입장,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또 민주당의 입장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감사위원들입니다. 만일 이렇게 직무대행이 된다면 현재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소득 고용 통계 조작 의혹 부분,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또 정보 누설 의혹 부분, 그리고 북한 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불법, 비리 부분을 지금 사실상 막겠다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일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면서 직무정지가 되면 내일 지금 검사들이 집단으로 서울검사장 등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 집단 감사 의뢰를 하려고 한답니다. 즉 검사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처벌하겠다는 사실은 민주당의 꼼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은 그 전에 있었던 검사 탄핵도 방통위원장 탄핵과 같은 부분과 함께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6개월 안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전체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정치적 행위다. 고도의 윤석열 정부 국정 마비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에는 지금 저들이 보여주는 예산의 감액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전술적 내용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대부분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사위 간사로서 매 수개월째 반복되고 있는 이 탄핵 정국의 최일선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민주당은 그것의 정당성, 그것의 탄핵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정부 발목 잡는 것에 민주당의 모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구작은 대결이 간사님께서 민주당의 예산안 일방적인 감액 통과에 대해서 경과 보고하시겠습니다.